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국에 옵니다. 자, 언론들, TV나 이런 쪽에서 이 회담에 좀 불길한 예상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가, 기대만큼 크게 다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한미 간에 큰 사고가 나지 않고 1박 2일이 그냥 땜박질로 떼어버리듯이 이렇게 이 상투적인 의전으로 무슨 트럼프가 왔을 때 뭐 미국 대통령에 대한 찬가를 연주하니 어쩌니 이런 거 아무 필요 없고요. 실제로 뭐 헤일 투 더 치프인가 뭐 그런 노래 틀어봤자 아무 소용없고 사고만 안 나고 넘어가 버리면 해피한 걸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아시아를 순방하고 일본하고 중국 가는데 한국만 빠지면 코리아 패싱 됐다고 정권이 한마디로 국민들한테 얻어맞을까봐 겁이 나니 오라는 해야 되는데 올해 와 있으면 DMZ도 가고 이런저런 그 트럼프의 험한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니 국빈이라고 하되 잠깐 왔다가 형식적으로 할 일 하고 그냥 빨리 가버리는 게 이 정권이 한마디로 왔다 그리고 갔다, 코리아 패싱 아니다, 별 일 없이 잘 끝났다, 이게 제일 원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전에 미국 대통령처럼 생각하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 할 때나 기자회견 할 때나 국회에서 뭐 심한 말 하겠냐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의례적인 이야기 할 거다 하지만은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지, 방금 말한 대로 그냥 상식적으로 행동하면 트럼프가 아니고 부시나 오바마지요. 어쨌거나 트럼프는 지금 첫 방한 일정으로 오산에 내려가지고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가서 한미 양군 장병들하고 같이 오찬을 하고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청와대로 이동해서 오후 2시 반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환영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역대 미국 대통령 방한 때 연주된 곡과는 달리 이번에는 특별히 아까 말한 헤일 투 더 치프라는 미국 대통령 찬가를 연주하고 퇴장곡도 문 대통령 전용 곡으로 이 헌정된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곡을 틀기로 했답니다. 이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괜히 미국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처럼 쇼하는데 쓰이는 언론 보도용이지 트럼프가 무슨 뭘 틀든지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는 뉴욕에서 9월 22일 한미일 삼각 정상회담을 한 이후 46일 만에 마주 앉는데 양국 정상 단독 회담에 이어서 주요 강요와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이 열리고요. 그래서 한미 동맹과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그 다음에 FTA 개정, 방위비 분담, 그리고 한미 간의 무기 문제 등이 거론되지 않을까 하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회담을 마친 다음에 경내를 산책하고, 일본에서는 오자마자 햄버거 먹고 골프 치는데 한국에서는 청와대 산책한다고 뺄일 생기겠습니까? 청와대 상춘제에서 환담을 나눈 김정숙 씨와 멜라니아는 여기에 이제 뒤에 합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부 간의 친교 시간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는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두 정상이 각각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에 취재진으로부터 이렇게 질문을 받는다. 저녁에는 영빈관에서 두 정상 부부와 주요 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국빈 만찬이 열리고요. 자, 이 자리에 있는 행사들 이런 거는 제가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야생화라는 노래를 박효신이가 부른다는데요. 야생화가 채택된 이유에 대해서 한미 양국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야생화처럼 아름답게 이 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라는데, 이것도 하는 거 딱 보니까 타겟민이 작품이네요. 미국이 무슨 야생화니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와일드 플라워를 부르든가 말든가 관심이 없지요. 자, 그리고 둘째 날인 8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 대사관 직원들을, 가족들을 격려합니다. 대사가 아무도 안 올라 해서 내가 참 가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보내려고 하는데 다 한국 대사는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있고, 또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현 한국 정권과의 관계가 좀 걱정이 되어서 아직 좀 고려 중이고, 조금만 기다리면 보내줄게, 올해 안에 보낼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국회로 가가지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사전 환담을 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하고 현충원을 방문해서 현충탑에 헌화한 다음에 곧바로 중국으로 날아갑니다. 자, 참 일정 소박하고 짧고요. 여기서 하나 특징이 좀 있어 보이죠. 뭐가 없습니까? 과거에 오바마가 중국에 들렀을 때, 베트남에 들렀을 때 허름한 식당 같은 데 가서 이 딤섬을 먹는다든지 국수를 먹는다든지 이런 그 나라 국민과 접촉하는 행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무슨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공식적인 동선에서 벗어나서 그 나라 국민이나 대중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행사도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정상이 청와대나 국회 외에, 팽택기지 외의 장소에 하나도 가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미 대통령이 안전히 이렇게 한국에서 위험한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미국에 박혀 있거나, 불쾌한 나라에 가서는 그냥 후딱 의례적으로 할 것만 해치우고 빨리 나가버리자라고 하는 거거나, 지금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자, 전체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1박 2일 방한의 시간은 그야말로 한 만 24시간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1박 2일이면 밥을 한 4끼 먹어야 되는데, 오늘 오자마자 팽택 기지에 가서 장병들하고 밥 먹는 거, 이벤트 말고 의전으로 밥 먹는 거는 오늘 저녁에 한 끼밖에 없고, 내일 아침도 누구하고 먹는지 그냥 혼자 먹겠죠. 잠 못 오더라고요. 대사관 관계자하고 먹는지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먹어요. 그 다음에 점심은 먹고 가는지 안 먹고 가는지, 국회에서 연설하고 현충원에 가면 한 12시 될 건데 그냥 비행기 안에서 먹자는 건지, 참 한미 관계가 어쩌다가 이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관계라면 이항에 출발하시는 거, 저래도 이런 점심이라고도 저하고 드시고요, 출발을 하십시다 하면서 여의도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국회 연설 끝나고 양국의 대통령이 같이 밥을 먹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한 3시 정도 한국에서 떠도 되지요. 그런 시간이 뭐가 중요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양국이 이런 거를 조율할 만큼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서는 이 완전히 삐까뻔쩍한 환영을 해줬는데, 오늘 청와대 앞에 100m 앞까지 법원에서 반미 집회를 허가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청와대 앞에 가서 집회를 하고요. 법원도 정말 판사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이제 만찬을 할 때는 광화문의 광장에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문화제인데, 이걸 6월 달에 안 열고 뭔 11월 달에 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행사장은 미 대사관 앞에 10m 떨어져 있고, 이제 대사관 앞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이 행사가 끝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무는 숙소로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자, 지하철역 두 곳에서 500명씩 모인 뒤에 숙소에서 300km 떨어진 지점까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경찰은 크게 위협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별도의 금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방문 기간에 시위가 있었지만은 숙소에서 차로 20분이나 떨어진 공원에서 조그맣게 했고, 아예 트럼프 주변에서 집회하겠다라는 집회 신청도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일정이나 신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집회는 허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한국에 오늘 트럼프는 다 알려진 이야기니까 말해도 되겠죠. 남산의 하얏트 호텔에 머뭅니다. 미국 대통령은 항상 거기서 머뭅니다. 왜 그러느냐? 방어하기가 좋아서 미국 대통령이 오면 산꼭대기에 있는 성에 이렇게 있어야 몰려들 가서 난리를 안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참 기가 찬 일인데요. 오늘 내일 정말 시끄러운 더러운 꼴 좀 보게 생겼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요, 한미일이 힘을 합쳐 북핵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한미일 군사 동맹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일부러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빼있는 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백악관 대변인이 둘 다 기자회견이나 성명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해야 되고 북핵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베가 그렇게 극진하게 환대를 했음에도요,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라. 미국이 일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일본은 미국의 차를 그리 많이 팔아도 일본에다가 미국 차를 팔 수는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아베는 자기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이런 트러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아베가 워낙 비를 맞추다 보니 일본이 군사 장비를 대량 구매할 때는 북한의 미사일을 이 하늘에서 손쉽게 맞출 거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한 85% 안팎쯤 되는 북한 미사일 요격 부분을 일본이 무기를 더 사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했고, 해견 내내 일본은 놀라운 나라라고 극찬을 했고, 아베는 대북 압력을 극대화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오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본이 트럼프의 비를 맞추려고 노력해도 또 냉철하게 할 말은 하는 것이 정상끼리의 회담에서의 모습입니다. 그건 자국 국민들을 의식해서 그래 안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한국에 왔을 때 트럼프가 얼마나 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혹자는 외교 의존을 의식해서 안 그럴 거라는데 저는 트럼프가 안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SM-3 요격미사일을 구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미국 측에 하고, 미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 가능성이 있다고 흘리고 있는데요. 한국은 수십억 달러의 무기 구입안을 제시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그 대가로 미국의 지금 고등훈련기 미 공군의 입찰 사업에 한국이 로키드 마틴과 카이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좀 해달라 하고, 항공모함 미사일 지침 개정 등을 빨리 좀 해줘라 그렇게 하겠죠. 네, 이런 무기 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일본은 뭐 미국 무기 안 삽니까? 사도 할 말 다 하는데. 자, 트럼프가 한국에 이 미국의 군사적 옵션에 대한 협조를 요구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고 한국이 어떻게 대답을 할 건가 하는 것이 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두 사람의 사이는 인간적인 신뢰도 없고 좋지 않습니다. 미국이 불신하고 있습니다. 한미관계 역대 최악의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미국의 맥마스터나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의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트럼프가 오기 직전에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서리노 부분에 대한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아베하고 일본에서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 의견이 부딪혀 있습니다. 북한에 800만 불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유엔에서 기권도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한미일 동맹 정선에서 이탈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믿을 수 있는 동맹이 아니라고 느끼지만은 그 문제를 가지고 파국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참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무리 화기애애한 모습을 강조해봤자 속마음은 떠나고 나면 또 뒤통수 때릴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마음속에 칼을 품고 서로 얼굴로 웃어봤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볼 때 사고 안 나면 정말 다행입니다.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은요, 이후에 한국 역사에서 하나의 중요한 이 한미관계의 모멘텀이 될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